히히히. 왜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힘드냐 요새? 힘들어 요새?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뭐 거의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숙제 제출을 다들 또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하셨고, 어쨌든 이게 그냥 습관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2반이 아니었나? 당일날 제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반 아닌가? 2반까지는 아니야? 아니 어떤 애들은 당일날 제출을 그냥 해버리더라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는 학교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숙제 제출하지? 그럼 학교를 안 가나? 하여튼 오전에 뭐 제출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질문 자료방에 올린 거 읽어봤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죠? 아무도 안 읽어봤지? 그래. 아직 질문 자료방에 글 올린 지가 언젠데 3명이나 아직 안 봤네. 제가 딱 비원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 3가지를 다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그냥 평상시에 계속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2번째 복습은 주에 1회씩은 조금 하시고, 알겠죠? 뭐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세 번째는 공부량. 공부량은 이제 학원, 학교 상관없이 테스트 보는 시간 다 포함이에요. 대신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은 제외. 왜냐면 테스트는 본인이 그냥 푸는 거니까.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부량은 평일에 최소한 2-3시간은 조금 지켜나가자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과제가 만약에 오늘 일찍 끝났다 그러면 일찍 끝났으니까 놀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수학 공부 시간 2시간을 잡았는데 오늘 과제가 좀 빨리 끝났어. 1시간 20분, 30분 만에 그때 끝났어. 남은 30분 동안 놀자가 아니라, 아니면 딴 걸 하자 이게 아니라, 수학 공부 시간을 2시간으로 잡았으면 남은 30분 동안은 복습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의 공부 루틴을 좀 계속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행평가랑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건 안다마는, 근데 그래도 내가 또 쉽게 말하면 또 뭘 하겠지? 논술형 수행평가 제외하고 그 이제 뭐 보고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수행평가는 AI 돌리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그리고 학교 쌤들도 AI 권장하지 않아? AI 쓰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야? 누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사회쌤? 아까 고잔도 사회쌤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뭔가 있나 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를 잘 활용을 하자. 이것밖에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참 아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AI를 잘 활용하셔서 본인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퀄리티 좀 높이시고, 알겠죠? 이제 AI를 활용하면 시간이 좀 남잖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수학은 복습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다 들어왔어요. 네. 알겠죠? 요거 또 3가지.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의 실력을 계속 키워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이제 문제를 외운다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할 수 있느냐로 그냥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외웠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푸니까 풀렸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 버퍼링 걸렸다가, 그지?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지? 잘못된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본인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이해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많이 키우셔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안 힘듭니다. 지금 1학년도 벌써 이렇게 버거운데 2학년 올라가면 수학 과목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탐구활동, 특히나 이제 탐구 과목 중에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딥하게 배우죠. 물리화학, 생명, 지구화학 이런 식으로 좀 딥하게 배우니까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 고3년 내내 통틀어서 제일 힘들 거예요. 진짜 엄청 힘들 겁니다. 진짜 내용 자체도 너무 어려워지고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수행평가 준비하고 지필평가 준비하면 남들은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막 못하는 느낌이고 이런 이제 자신감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은 어차피 계속 겉껍데기를 쌓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내년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둬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제대로 배우자. 제대로 배우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 제외하고 그냥 좀 쉬운 문제나 유형 문제를 풀더라도 저는 이제 입 털면서 풀거든요. 혹시 그거 아나? 이렇게 풀면서 이건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거 안 풀리네? 이 자식 봐라. 좀 재밌네. 뭐 이러면서 이거 미친놈 같지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입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유리식 하는데 1시간 반을 쓴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그건 좀 에반 것 같다. 오늘은 유리함수 한번 해봅시다. 유리함수. 유리함수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제는 이게 유리함수 유형 2번만 해도 문제수가 엄청 많거든요. 대충 일단 16문제인데 스텝 2까지 합치면 스텝 2가 한 20문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리함수 파트가 생각보다 이제 양이 좀 많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내가 이번 주말 숙제 아직 안 줬지? 주말 과제 줬어? 아직 안 줬지? 이반은 주말 과제는 센으로만 나가요. 알겠죠? 계속 센 연습만 시킬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위주로 했으니까 유리식, 유리함수 위주로 제가 주말 과제로 배부를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유리함수 같이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형태는 다들 아시니까 이제 제가 이 형태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x-a분의 k 플러스 b라는 어떤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단 k가 됩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k.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유리함수는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랑 좀 특이하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그래프가 뭔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관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선에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예요. 요런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근선인데 그럼 이 유리함수가 도대체 언제 점근선을 갖냐를 이 표준형을 보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표준형을 보시면 얘가 첫 번째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숫자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녀석이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A라는 녀석이 X값이 A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미적분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 이거 얼마야? 0.1분의 1. 이거 얼마야? 이건 뭐 얼마야? 얘 얼마야? 100이죠. 이거는 혹시 이것까지 딱 그렸을 때, 이것까지 적었을 때 어떤 규칙을 띠고 있는 게 느껴져? 내가 지금 어떤 구조로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왜냐면 0.1보단 0.01이 0에 가까울 거고 0.001이 더 0에 가깝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가면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0에 얘를 한없이 가까이 보는 거야.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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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왜 그래프가 그렇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K가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를 띈다. 어디에 가까워질수록? A에 가까워질수록. 왜? 여기다가 내가 A를 대입하면 그게 어디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니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1.0001만 대입해봐도 0.0001분의 1이니까 그게 많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자 얘를 만족하는 X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있나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양변에 x-a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k는 0 곱하기 x-a 이렇게 되죠. 그럼 우변의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죠. 근데 좌변은 k잖아. k 아까 양수라 했는데 이 두 개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하고 싶냐?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에서 예전에 너 그런 거 배워봤니? 불능이란 거 배워봤어? 부정, 불능 이런 거 안 배워봤어? 1차 방정식 할 때 그런 거 나오는데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둘 다 0이고 0이니까 x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정이라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0이 안 되면 등식이 항상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걸 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등식에서 x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얘는 항상 0이니까 k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야. 등식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 절대로 얘는 어떤 x값이 들어와도 누가 될 수는 없다. 얘가 뭔 될 수 없어요? 0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랑 얘를 더한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랑 얘를 더해서 b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b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y는 b라는 점근선이 생겨버린 거야. 요게 그나마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죠? 요 그래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A, B라고 하고 얘를 점근점이라고 할 거야. 알겠죠? 점근점은 우리끼리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점만 그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점근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되게 어마무시해. 봐봐.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점근점이 얼마겠어? 주영이? 점근점이 얼마겠어? 그렇죠. 얘는 1,2겠죠. 왜? 1이면 얘가 0 돼버리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2가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점근선이 생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양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0을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되지? 1을 지날 거니까 0,1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잘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냐 이렇게 지나가냐에 따라서 4분면이 달라져요. 지나는 4분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형태를 보니까 뭐가 바로 보이더라. 그래프가 보이더라. 이런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프의 식을 보면 그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다 해서 표준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한번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뜯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뭘까? 뭐가 될까? 정치로 외웠어요. 정치. 오케이? 워딩 또 세잖아. 정치. 그죠? 정치가 뭔 뜻이야? 정의역이랑 치역이겠죠?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을 모든 함수를 볼 때 항상 맨 첫 번째로 깔리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알겠죠? 요거는 모든 함수 통틀어서 항상 얘가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그 다음 또 무슨 함수? 몰라. 그래서 그 모든 함수를 통틀어서 처음에 볼 때 정치를 본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들의 모음,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역이 뭐야? 그래프 위에 y좌표들의 모음, 집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막 정의역, 치역을 그렇게 따졌던 거고, 제가 정치할 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이게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계속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정의역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니까 x 좌표들은 다 모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한 놈 빼놓고 정의가 되지 않겠어? 누구? 1, 그렇죠. 이렇게 돼요. 치역은 어떻게 돼요? 누구 제외? 2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점방, 점근선의 방정식. 근데 우리는 줄여서 점근점으로 그냥 외우자. 몇 컴마면? 1,2.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죠. 그죠? 1대1 대응. 일단 1대1 함수를 만족하냐? 첫 번째, 만족하죠. 왜?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감소함수를 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만족하고 있다. x값이 다르면 y값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가? 공역은 실수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치역은 얘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들어가죠. 어떤 페이크? 공역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공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얘랑 똑같이 잡으면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그런 수학의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역함수 얘기할 때 이차함수는 역함수가 아닌데 얘를 역함수를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역의 구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1대1 대응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창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1대1 대응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칭이에요. 어떤 대칭이 있냐? 자, 점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선대칭이 있어요. 선대칭. 점대칭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요 유리함수는, 자, 우리 한번 감을 볼까? 나은이, 요 이차함수는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인 것 같아? 이 그래프가 딱 요 하나의 점에 되게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 응? What? 그렇죠. 감이 좋구만. 감이 죽었다. 감다 뒤. 이거 아닌가? 하여튼 감다 살. 반대말인가요? 하여튼 1,2죠. 1,2. 자, 그래서 이게 1,2에 대한 점 대칭이다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아시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이 점근점이 그냥 90% 이상 다 차지하는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선대칭. 뭐에 대한 선대칭이냐?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그 직선이 어떠한 대칭이냐면, 자,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기울기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뭐를 지나가야 되냐면 근점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죠. 알겠죠? 왜 기울기가 플마 1이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y는 x분의 k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x랑 y 위치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y 곱하고 x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이게 뭐냐면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이 y는 x로 시작하는, 그럼 얘가 1,2니까 얘가 누구겠어? x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 얘가 정확하게 이 직선을 기점으로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거고,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감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번 볼까? 지수. 영어로 exponential이라고 하죠. 하하하.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 자, 요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위에, 여기 유리함수, 얘 말고 여기 유리함수 위에 점 하나를 내가 Q라고 할 거야.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 거 같니? 요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 탁 잡아서 PQ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될 것 같아? 딱 어떤 점일 때 Q랑 P랑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나? 말 좀 어렵게 했어, 내가? 다시. 요 그래프 상에 점 Q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PQ 길이가 제일 짧을 때의 Q가 어디 있겠냐? 스탑해, 스탑. 너무 빨랐냐? 다시. 기회는 아직 더 있어. 뭐야? 스탑했어? 빨리. 그쵸, 여기죠. 여기입니다. 알겠죠? 또 특수한 지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PQ의 길이의 최소가 된다. 요것도 이제 나름 기하학적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 알겠죠? 선대칭이라서 그 선과 유리함수가 만나는 요 점이 그때가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고, 이런 기하학적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둬라. 됐습니까?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뭐였더라? 마지막 5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주면 너무 땡큐한데 표준형으로 주겠냐? 당연히 안 주죠. 표준형으로 안 주고 우리 문제를 어떻게 주죠? 통분을 시켜서 줘버립니다. 통분 안 시켜도 되는데, 그지? 그래서 얘가 통분하면 2x-2니까 2x-1 돼서 요거 그래프 주라고 해요. 그럼 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앞쪽에 유리식 유형을 배웠었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랑 지금 똑같으니까 나눠서 2x-1을 x-1로 나눠서 그때 나온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뭘로 바꿀 수 있죠? 이러한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일반형에서 이걸 일반형이라 합니다. 이 일반형의 형태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보통의 포인트야.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조금 귀찮기도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고안했던 게 이제 일반형의 형태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점근점. 두 번째가 뭐냐면 Y절편. 요 두 개만 구상을 하시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점근점을 일단 스텝 1으로 먼저 잡아야 되죠. 자, 점근점이라고 하는 거는 X점근선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동일하겠죠? 똑같이. Y점근선이 문제야. Y점근선이 문제야. 이 친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물론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거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하자면 얘분의 얘입니다. 즉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예요. 아시겠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래서 얘는 얼마죠? 2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나요?에 대한 설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건 이제 극한이란 개념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뭘로 외우자?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분의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비로 얘를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두 번째 스텝. 자, Y절편을 찾으라 했죠? 0, 얼마 지납니까? 1을 지납니다. 쉽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일단 점근점은 어휴 듣기 싫어. 어휴 왜 이래? 요겁니다. 요거.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니는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여기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얘가 양수더라도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알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얘가 플러스 2기만 해도 2x 플러스 1이 돼버리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되네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돼서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냐면 얘로 판단한 거야. 0,1. 왜? 얘가 2기 때문에 0,1은 여기 있거든요. 얘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절대로 못 만나요, 얘랑.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사실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누구를 따져야 되냐면 Y절편은 무조건 따져줘야 돼. 왜?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서 그려지냐 이거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꿀이죠, 꿀. 엄청 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분명 진짜 스텝 2를 풀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진짜. 제가 이번에 최초 풀이 영상을 찍으면서 유리함수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혼자 욕도 했거든요. 다 편집을 했어, 물론.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좀 짜증나게. 아니, 규칙성을 찾는데 이거 대입을 하다가 진짜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가 아니라, 뭐 합성 문제 중에 이 친구를 뭐 계속 합성하래. 이거를 이 안이랑 이 안에다 다 집어넣으래. 하다가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 다시 다 끊었죠, 당연히. 최초 풀이는 이미 아니긴 해. 하여튼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송출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혹시나 좀 걱정되는 게 이 편집을 혹시 깜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욕 나오면 저 사람 그냥 지금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문제 풀다가 복잡하고 더럽고 답 안 나오면 짜증내. 그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저는 표출해요. 야, 씨!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왜 나왔지? 하여튼이 아니라, 왜 나왔지? 고쟁이 풀면서 돈 많이 된다. 그리고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야. 상상 이상으로 좀 어려울 거니까 시간 충분히 많이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요거 5가지를 일단 먼저 외우시고요. 마지막 6번째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제가 요거는 루트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어차피 루트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x가 현재 유리함수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요거라고 할게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러면 f의 인버스 x는 뭐가 되냐? 이 역함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구하실 때는 얘는 y라고 두신 다음에 x랑 y 위치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귀찮고 고된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늘 공식을 쓸 때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의 원리와 증명 과정을 안 상태에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공식을 까먹었을 때 재현을 못 해요. 문제를 못 푼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막 이렇게 그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래. 증명이 아니라 공식으로 제가 계속 풀 이유는 의미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풀 수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공식으로 풀자. 왜? 어차피 안 나온다. 나와봤자 그냥 이걸 묻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공식 쓰면 누구나 다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그렇게는 안 내시겠죠? 물론 얘랑 얘랑 같이 나오니까 얘를 역함수로 바꿔가지고 뭔가 또 다른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외워두면 되게 편할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 뭐야? B랑 C 위치를 바꿔요. 그리고 부호만 바꾸면 끝. 알겠죠? 그래서 ax-c분의 -bx 더하기 t. 외우는 것도 되게 쉽기 때문에 대신 외우셔도 되는데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라. 이 하는 방법은 제가 루트에다가 강의 영상 찍어놨으니까 혹시나 본인이 이거 역함수 구해보다가 막혔어. 왜냐면 처음 계산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반드시 루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루트 교재 안에 보면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식이 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유리함수는 요거까지만 배우시면 되고 더 이상 없어요.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별의별 문제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텝 1부터 보면서 한번 문제 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67번, 167쪽. 자, 하람아, 613번을 풀 거야. 지금부터 A와 B를 눈으로 한번 풀어볼래? 알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와,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닌가? 너무 생각이 좀 짧아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일반형의 점근점은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그래프의 경우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616번 같은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표준형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켜서 겹쳐진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같다는 거죠? 예, 기울기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표준형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아쉽지만 기울기를 다 찾아서 기울기가 일단 똑같은지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약간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보면 내가 그림을 오케이. 누구를 이번에 해볼까? 정현이? 아까 했니? 자, 흰색과 파란색이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질문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하나겠죠? x분의 1은 흰색일까 파란색일까? 반반이야,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그쵸? x분의 1은 흰색일까 파란색일까? 골든벨 알아? 빰빠바밤.
왜 우리 때 되게 유행했던 거라. 저희 학교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 우리 학교 안 나왔나? 저는 출전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현지랑 성원이도 월말 보고. 아, 예. 걔들 전 A2여가지고. 시험지 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고쳐주세요. 네. 지금 그냥 써요? 네. 지금 시간 남아있는 대로 그냥 풀게 해주세요. 또? 뭐 또가 아니라. 뭐야? 하루 왼종일 할 거야? 흰 파, 뭐? 파란색? 지금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는 누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크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알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간단하게만 좀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값이 있을 거고, 얘는 그 어떤 값에다가 사실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가 지금 양의 범위잖아요.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x분의 1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x분의 1이 양수고 x분의 3도 양수니까 양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곱하면 무조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즉 얘가 의미하는 게 함수값이니까 이 친구의 함수값이 이 친구의 함수값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 그럼 항상 크다는 건 뭐야?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냥 1을 집어넣는 게 난 제일 베스트한 방법이라 보거든. 물론 뭐 그냥 무조건 1만 대입해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3이죠. 그럼 똑같은 x는 1을 잡았을 때 하나는 1이 나올 거고 하나는 3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하여튼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렸어요. 아까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20번으로 가보시면, 제가 일단 스텝 1은 전부 풀어드릴 거고 스텝 2는 제가 풀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620번은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에 만족을 한대. 자, PQR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점 1,3을 지난다는 아직 쓸 필요는 굳이 없어요. 마지막에 뭔가 정보를 던져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나 조건이 포인트가 되는데, 나 조건을 보면 y는 x 플러스 10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한 대칭이다.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그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야? 풀마 1이야. 그럼 뭘 기억하셔야 되죠? 그 기울기가 풀마 1인 녀석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 풀마 1 기울기는 어디를 지나요? 그 점근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하면 두 친구의 교점이 점근점이라는 소리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이 나 조건을 통해서 점근점을 줬구나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6이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점근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봐봐. 지금 요게 y는 x 플러스 r분의 px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근점을 알고 있으면 r과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가 6이니까 얘가 1이라서 얘가 6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1,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5를 넣고 여기다 6 더하기 q가 되는 게 3이니까 요 위에 있는 값이 15면 돼서 q의 값이 9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되죠.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점근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나를 통해서 적어놓으세요. 나를 통해서 점근점에 대한 힌트를 던져준 겁니다. 알겠죠? 점근점에 대한 힌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함수는 점근점만 알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 큰 파워인 거죠. 그 다음 621번. 요거 한번 우리 석현이가 한번 해볼까?
역함수 어떻게 되죠? x 빼기 3. 그렇죠. 여기 되겠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꾸고 부호만 바꾸면 역함수 완성. 오케이. 제가 이 공식을 쓰는 건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공식을 알려준 게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딱 621번 한 문제만 정석적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4분할 노트에다가 정석적으로 딱 한 번만 풀어보세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은 만약에 내가 정석적으로 풀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나왔어. 안 막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고 이렇게 구하면 끝이네? 이렇게 구하셨으면 다음부터는 정석적인 풀이 말고 공식으로 가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히고 한다면 이거는 역함수의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다시 공부할 필요가 좀 있겠죠. 뭐 다 풀고 있어? 했어? 금방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차라리 더 나아. 그만큼 이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23번부터 624번까지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인데, 야,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왜냐하면 유리함수는 잘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1페이지에 나올 수밖에 없다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23번, 624번 요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유리함수는 이거거나 이거거든요. 그쵸? 그럼 봐봐. 내가 정역의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줬어. 그럼 정역의 영역을 쪼개주면 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소하거나 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요렇게가 될 수 없어요. 왜? 구간을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최대값이 없어져. 그치? 최대값은 없다가 맞죠? 계속 올라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지,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최대 최소를 주면 100% 이런 구조를 줄 거기 때문에 그냥 구간에 있는 양끝점을 대입하면 그게 최대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예요. 0, 지금 623번을 보시면 0 넣었을 때가 뭔지는 몰라. 0 넣었을 때가 1이고 2 넣었을 때가 3분의 7이야. 누가 더 커? 3분의 7이 더 크니까 3분의 7이 최대값,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건 아닌데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저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양끝점 대입해서 파박. 근데 그건 언제일 때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유가 있겠죠? 저걸 준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쓰지는 마시되 623번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양끝점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근데 물론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리함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래프들을 한번 다 그려보세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스텝 1, 점근점 찾기. 두 번째, Y절편 찾기. 세 번째, 개형 그리기. 이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말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623번 그래프 딱 하나만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점근점은 마이너스 1,3이죠. 아유, 진짜. 소리가 왜 이러지? 자, 하여튼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0과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0, 얼마를 지난지를 보면 되고 얘가 0,1을 지나거든요. 근데 얘가 3이니까 1의 위치는 여기쯤 있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 그럼 반대도 하나 그려주면 끝. 알겠죠? 진짜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어디 있어요? 0이 딱 여기 있고. 그렇죠? 2가 어디 있어? 2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얘일 때가 최대고 얘일 때가 최소다. 됐죠?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625번. 요 문제가 좀 이따가 가면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 문제가 있다가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어려운 문제를 하자, 차라리. 627번. 하하하. 자, 그래서 요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점근점의 위치가 바로 나오죠. A, 마이너스 1. 얘는 애시당초에 이렇게 표준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심플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 A의 값이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의 형태를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되고,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를 모두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점근점이 A,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1사분면을 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누가 안 되냐면 A가 0보다 크다가 안 됩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0이어도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A가 0이 되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된다는 건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도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안 되고 0보다 클 때도 안 돼요.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1사분면 지나는데 안 지날 수도 있죠.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사를 딱 안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냐? 도대체 언제냐, 언제? 항상 4분면 얘기가 나오면 원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점을 기점으로 더 이상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A의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나요? 막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미 A가 뭐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지금 준 상태인 거야. 그지?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A 값이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점근점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점근점 이렇게 됐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지나가겠어? 설마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나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림의 무서움.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 기준을 잡는 거는 무조건 원점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날 때를 보시면 되고, 자, 원점을 지날 때니까 0,0을 거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0,0, 0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3 더하기 빼기 1이죠. 빼기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파란색이 될 때가 A가 마이너스 3일 때래. A가 마이너스 3일 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1사분면을 안 지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죠. 어떤 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냐, 혹은 마이너스 3보다 작냐,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A가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뭐 그래프 개형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려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냥 추측성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마이너스 2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마이너스 4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좁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혹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제일 좋은 방법. 방법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뭐가 맞는지를 봐라.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푸냐? 잘 봐. 내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 여기서 A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시냐? Y절편을 볼 겁니다. 자, 결국에 Y절편이 어디를 도달하면 0을 도달하게 됐을 때 더 이상 1사분면과 안 만나죠. 그죠? 그러면 계속 1사분면만 만나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1사분면 안 지나잖아요. 조건에 맞는 상황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의 Y절편이
얼마예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잖아. 0, 얼마를 지나? 여기에 좌표가 0,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요거 지나지 않나요? 0을 대입한 값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친구랑 누굴 비교하시는 거야? 원점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프 위치 관계상 원점이 큽니까? 니가 큽니까? 원점이 더 크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게 그래프 해석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할 거다. 알겠지?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입을 통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4일 때 해볼까? 마이너스 4니까 성립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준점 잡아서, 여기서 기준점은 원점이었죠. 원점과 비교했을 때 y절편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만족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끝. 양면에 a를 곱하면 a가 음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넘겼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a를 곱할 건데 a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 반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음수니까. 그죠?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0보다도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는 그쵸. 포함해도 되죠? 원점을 지나도 되는 거니까. 얘가 원점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요거.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조금 더 심화적인 문제가 스텝 2 가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풀이를 좀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대입을 통해서 뭔가 분류를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 방법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보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Y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X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1 요거잖아요. 얘에다가 0,0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0 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0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성립되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4도 성립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좀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때려 맞추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뭐다?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거를 부등식으로 해석해라. 요게 제일 좋은 방법. 알겠죠? 비슷한 문제를 제가 그래도 이거 지금 방금 막 설명해 드렸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죠? 그래서 몇 번을 볼 거냐면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멘탈 터질 수도 있어요. 자, 656번을 보시면 됩니다. 656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지 좀, 땡큐. 푼 사람. K가 6보다 크다는 나온 사람 손. 3명? 암담하네. 앞에 봐봐. 잘 봐요. 이번에 고쟁이를 통해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수 고쟁이 풀 때도, 이거 켰어?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할 때도 그래프 추론하고 함수 추론하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도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경험치가 좀 쌓이고 하면 금방 느는 것들이니까 대신에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바로 해설지 보고 그래프 보지 마시고, 그럼 절대 안 늡니다. 알겠죠? 계속 고민해 보시고 그래프 상황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말하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그렇게 푸니까.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일단 설계가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 모든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제 식대로 갈 거예요. 점근점과 y절편. 이 두 개로만 무조건 밀어붙일 거거든요. 다 됩니다. 알겠죠? 얘의 위치를 몰라요. 마이너스 3분의 k의 위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무조건 조건을 성립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죠? 1, 4분면과 3, 4분면을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2, 4분면은 무조건 안 지나요. 그러니까 요 그림일 때는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 상황일 때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k가 언제일 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K의 범위는 6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보다 큰 상황 답 나온 사람 했을 때 아까 설명 들었지?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 첫 번째 상황.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를 조금 따져보시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y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가 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면 반대의 범위를 잡는 것까지는 다들 이해되시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머지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웁시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2, 4분면을 지나요.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죠?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갈 것 같습니다. 1, 4분면도 무조건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지? 그럼 4, 4분면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1, 4분면 지나고 3, 4분면 지나갈 거고 4,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갈 거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공간은 이제 여기서만 보시면 되죠. 왼쪽. 얘는 볼 필요 없고. 그죠?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나요? 언제 딱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 모든 걸 만족시키지 않아요? 항상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문제를 볼 때 4분면에 지나는 걸 보면 항상 원점에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는 거야.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얘가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어떻게 돼야 돼?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려와야 돼. 그래야 조건에 만족할 거 아니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그래서 y절편이 누구? 마이너스 3분의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k가 뭐인 상황? 0 이상인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앞에 봐. 이건 어떤 조건일 때야? 6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할 때 저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립이죠. 6보다 작은 상황에서 0 이상일 때 딱 저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연립. 그래서 답은 얼마? 0 이상 6 미만.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얘가 됩니다. 알겠죠? 자, 함수라고 해서 함수라고 해서 케이스 분류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함수 추론할 때도 케이스 분류 많고요. 경우의 수보다 오히려 함수 추론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숙달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 연습 어쨌든 좀 필히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문제들은 너무 다 좋긴 한데 제가 지금 몇 분이니? 10분 남았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들만 좀 풀어드릴게요. 아까 649가 너희들 풀다가 욕 나올 거야. 저는 욕 많이 했거든요. 진짜. 내가 지금 좀 걱정되네 갑자기. 내가 편집 못했을까 봐 좀 걱정돼. 저 진짜 욕 세게 했거든요. 씨발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네 뭐 그거 일단 소리 틀지 말고 알겠지? 그 또 소리 틀고 있으면 또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뭐 학원 쌤이 강의 찍었는데 갑자기 뭐 옆에서 씨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너무 저급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어폰 끼시고 강의 영상 듣고 혹시나 나오면 저한테 몰래 카톡 좀 주세요. 알겠죠? 제가 딴 건 아니고 자판기에서 뭐라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굳이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근데 씨바 욕한 파트가 649랑 650이었거든요. 요 두 파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욕이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욕하나 이게 딱 느껴질 거야. 계산이 엄청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들은 조금 연산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하시고 조금 좀 침착하게 저처럼 이렇게
광분한 상태로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침착하게 하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 몇 번을 볼 거냐면 좀 약간 괜찮은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65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표적인 유형이죠. 유리함수 파트에서. 우리 유리함수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걔를 잊혀 보내시면 안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산술기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술기하가 곳곳에 숨어져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산술기하가 계속 조금씩 어디선가 튀어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산술기하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뭐 경험치를 쌓는다 이런 거 둘째 치고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예 생각조차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도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651번은 뭐 산술기하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뭐 풀이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해보실래요? 참고로 A를 기준으로 잡고 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안 끊어도 돼. 이렇게. A를 잡고 무언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예요. fucking 설마 이게 신발끈 정리? 신발끈 정리? 가보자. 이거 직각삼각형인 건 아시죠? 알지?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요거 평행하다 하잖아요. X축이랑. 요거 Y축이랑 평행하다고. 그럼 뭐 직각이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영역은 밑변, 높이를 찾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미지수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미지수를 내가 뭔가 새롭게 둔다라는 거는 좀 약간 되게 도전적인 그런 의미이긴 한데 뭐 방법이 있나요? 풀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A, A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왜 점 B도 아니고 점 C도 아니고 점 A냐? 아니 점 A를 기준해서 파생해서 B가 나오고 C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점 A를 기준으로 잡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A, A분의 1이면 요 친구랑 X좌표가 동일하니까 A, A분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좌표는 자 A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X가 얼마면 돼? AK면 되죠. AK47? 이거면 되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보면 요거는 2분의 1. 뭐 풀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텐데 밑변이 얼마입니까? AK에서 A를 뺀 거죠. 약간 AK에서 A를 빼니까 A로 살짝 묶어버리면 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죠? A분의 K에서 누굴 빼는 거죠? A분의 1을 빼는 거죠.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면 약간 A분의 1을 또 묶을 수가 있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오유,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고 이게 50인 거니까 얘가 10이면 되죠. 10. 왜냐면 100 나누기 2니까. 그래서 K는 얼마? 11 또는 마이너스 9인데 K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K는 11을 대입한 거.
그래서 50이 나오겠죠. 됐죠? 라스트 654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654번. 제가 풀이 시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진짜 딱 30초 세지 않았냐? 되게 일정하지 않아? 그지? 인간 타이머입니다. 인간 타이머. 자, 봅시다. 일단 문제를 조금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국 이 말이거든요. P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Q라는 점이 유리함수 위에 어딘가 있어. 근데 P를 중심으로 잡고 Q가 지나는 원의 넓이래요. 그쵸? 그때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원에 약간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원의 반지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해석하면 R제곱 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R 값이 작아져야 최소값이 나와요. R이 뭔데? 반지름이잖아. 근데 P가 뭐랬어? 중심이래. Q는 뭐야?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서 PQ 길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해석했을 때 P 중심이 P고 Q를 지나는 어떤 그러한 원 넓이의 최소는 얼마냐를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PQ 길이의 최소가 얼마냐로 해석되는 거죠. PQ가 뭐야? 점근점으로부터 유리함수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제가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교점. 이 친구들이 Q의 최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걸 해석하면 사실 끝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좀 잘 복습해 주시고, 어쨌든 좀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원은 놀랍게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놀랍게도 이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접합니다. 알겠죠? 접해요 얘랑. 두 개에서밖에 안 맞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돼? 4개 맞네. 4개. 아 4개. 살짝 야구공 같이 생겼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쟤를 어떻게 구하냐?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13이라는 유리함수와 요 직선이죠.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나야 되니까 y는 x, 마이너스 1 넣으면 4가 되니까 플러스 5, 이게 되겠죠. 따라서 요 유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면 되고 얘를 찾건 똑같겠죠 어차피. 그지? 얘를 찾건 두 개가 나올 거야. 이 방정식을 풀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잘 계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제가 혹시나 논술형 답안에다가 이렇게 쓸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어떤 조건? 아, 이거 나랑 계속 호흡했던 친구들 내가 늘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진짜. 뭐야? 그렇죠. 반드시 분모에 있는 숫자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넘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방정식에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건 해로 취급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몸에 배겨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5는 4x 플러스 13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오는데 당연하죠. 왜? 2 마이너스 4. 위치가 그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2, 얼마일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4니까 얘를 직접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되겠지만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직각 이등변을 잡으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 길이가 3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3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3루트 2다. 원의 반지름이 3루트 2니까 제곱해서 파이 써주면 18파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알겠지? 마지막에 저거 직선 위에 비율 관계까지 조금 생각해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